오늘 오전에 대법원이 이 2부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결국 이제 대법원의 상고심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런 의미였는데 그런데 잠시 뒤에 이 사건을 또 전원 합의체 회부했다는 속보가 나와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법이 왜 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 회부하기로 결정한 건지 그 배경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 통상 전원 합의체는요,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관련해서 오늘 오전 이 2부에 사건을 배당을 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한 직후 이런 이 전원 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렸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 유력 대권 주자인데다가 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 법 해석을 통일을 하고 판단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을 거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전원 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고 출석한 대법관 과반수의 의견으로 판결합니다. 이번 사건은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이 사건의 특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해서 회피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상고심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전원 합의체 회부된 사건은 보통 일반 사건에 비해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 이 사건에도 적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심에서 이재명 후보 아시다시피 무죄를 받았죠. 1심에서는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죄를 받았었는데 2심에서 그게 뒤집혔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법에서 이런 2심 결과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운명이 또 좌우가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데 대법이 말씀드린 것처럼 2부 재판부의 사건을 배당을 했다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서 곧장 전원 합의체로 회부한 이것이 과연 그 심리 자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네, 보통 대법원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 기존 대법 판례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또 이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 합의체로 사건을 올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 사건을 이 배당받은 2부보다는 이 전원 합의체에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사실 이 상급심에서는 이 무죄인 2심 판단에 이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되는데도 이 사안이 간단치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무죄로 선고받은 이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령 위기에 처했지만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른바 이 권순일 대법관 판례로 인해서 이 무죄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합의체 결론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당초에 대법원이 오늘 오전에 이제 소부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로 그 사건을 배당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그 전원 합의체 회부 결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결정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좀 저희가 되돌이켜보면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2020년 당시에도 경기지사 선거 당시와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그 1심에서는 무죄가 냈었고 2심에서 유죄가 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서 결국 기사회생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요. 2심에서 3심으로 넘어간 다음에 처음에는 대법원에서 소부에 회부를 해서 그렇게 심의를 하다가 이게 전원 합의체로 바뀌면서 결국 무죄 결정을 났던 겁니다. 지금 그때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지금 그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 전원 회부체 결정이 2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뒤집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아무 관련이 없고 말 그대로 대법원의 어떤 심리를 위한 그 자체의 절차 결정인지 이 부분 저희가 비법률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분이 마침 다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대법원 사건이 전원 합의체 가는 것은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이 소부에서의 의견 불일치, 그러니까 법리 논쟁이 치열하게 붙어서 거기에서 합의할 수 없을 때 전원 합의체로 넘기거나 기존 판례 변경 시 그리고 국민적 관심도가 큰 중요 사건 이 3가지 경우인데요. 근데 이거는 지금 대법원에 어제 아마 이 이재명 그 후보 측의 답변서가 제출이 됐고 오늘
그 소부에 배정이 됐다가 바로 전원합의체로 그렇습니다. 넘어갔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그냥 예. 바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네. 뭐 소부 안에서의 의견 불일치라든가 판례 변경까지 검토된 바가 아닙니다. 그냥 그러겠죠. 네.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국민적 관심도가 크고 특히 대선 국면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거론되니까 대법원으로서는 이 사건의 중요성 그리고 나중에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에 대한 국민적 이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신중하게 법리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상 소부에서는 결정이 빠르게 갈 수 있지만 전원 합의체 결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전원 합의체는 이게 헌법재판소처럼 주요 사건이라서 집중 심리를 해서 뭐 한 달에 몇 번씩 전원 합의체 심리를 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6월 3일 결정은 현실적으로 좀 6월 어려워지는 3일 것 전에 내려지. 예, 네. 그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질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 이제 이 파기 재판이 가능하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은 파기 재판 무죄 사건이 대법원에 가서 파기 재판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유죄로 바뀌면서 형까지 그냥 아주 확정해버리는 그걸 예. 파기재판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이제 네. 그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대법원은 이 법리적인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전원 합의체 회부를 결정을 했지만 이게 이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할 가능성은 오히려 전원 합의체 결정으로서 좀 더 낮아진 것 같습니다. 네, 역으로 이거 하나만 보충해서 여쭤볼게요. 역으로 지금 뭐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법조계 일각에서 이런 의견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워낙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될 경우에 그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가 계속 살아있을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재판은 계속 받아야 된다. 아니다 하는 쪽에서는 재판도 멈춰져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이 있고 만약에 재판이 멈춰지든지 아니면 계속 되든지 간에 이거는 당선이 돼도 그 집권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6월 3일 이전에 속히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오히려 다음 정권의 어떤 리스크를 덜어주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법원이 6월 3일 이전에 조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전원 합의체로 가져간 거 아니냐. 이런 역해석은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만약에 네. 이게 무죄 심증이 강해서 네. 무죄 선고를 한다면 뭐 6월 3일 결정 이전에 이제 결정을 함으로써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오히려 논란을 없애는 그 여지가 있지만 네. 만약에 유죄로 결론이 나서 파기환송을 할 경우에는 어차피 재판은 또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네. 이제 대선 전에 선고를 통해서 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일정을 잡았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전원합의체에서 충분히 이제 2심 항소심의 이제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전에도 2020년에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유죄였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이제 무죄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정치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바뀌어서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게 사안이 중대하기도 중대한 이유지만 사실 그냥 생각해만 봐도 유권자들 앞에서 정치인이 나와서 그러면 거짓말을 해도 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사실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되게 의아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그런 정당성을 좀 확보하고 법 해석의 통일성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정치인들도 이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많이 징역형도 받았고요, 벌금형도 받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법 해석의 통일성이라든지 정당성의 확보 차원으로 이제 전원 합의체로 회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